원장님, 이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바쁜 직장 생활이다, 또 불규칙한 식사 생활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화기 질환을 좀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위와 식도 질환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위식도 질환은 한약에서는 위식도 질환의 원인을 원래부터 위가 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음식 조절을 잘 못했던 분들. 그러면 소화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고이게 되죠. 네. 거기서 이 나쁜 미생물이랑 이게 결합이 되면서 썩어버리게 되세요. 아이고. 더러운 음식물 찌꺼기 썩은 그 병리 물질을 한방적으로 담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독소가 되는 겁니다. 그 독소가 위와 장에 끼게 되면 위와 장이 굳어지게 되고 위와 장이 굳어져 있으니 소화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담독소가 결국에는 소화기관의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 병을 재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담독소, 이거 어떤 건가요? 한약에서의 담이라는 건 우리 황제내경이나 경학전서, 동의보감 같이 상당히 중요한 병리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담이라는 것은 성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굳어진다는 성질, 두 번째는 돌아다닌다는 성질입니다. 굳어진다. 위와 장에 담이 끼면 굳어지겠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난치성 위장병의 주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다닌다. 온몸으로 돌아다니는데 우리 몸의 약한 곳에 가서 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병의 어떤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위장의 담과 적취가 이렇게 단순한 질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신 증상까지 이제 유발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원장님, 이 위장병이 전신 질환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이제 다른 양방의 이론을 스퍼버 박사의 오버랩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스퍼버 박사님이 2010년도에 발표하신 네. 그것을 살펴보면 담의 이론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데요. 이분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민성 장증후군이라든지 다른 기능성 위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결론은 위와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다른 증상들, 두통이나 어지러움이나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불안하다,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월경전 증후군, 아니면 신경정신과 증상, 성에 관련된 증상들까지 나타난다고 하는 이론인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론까지 들어봤는데 정말 이 소화기 질환 외에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전신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걸 정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병원을 가고 이제 참지 말고 병원을 가야 될까요, 원장님? 우리 동영상을 보시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림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속이 쓰려서 가슴이나 배까지 쓰린 분들, 그 통증까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 같이 위암 발병률이 높은 그런 진단 받으신 분들이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예방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킴이 곤란한 분들, 음식을 먹었을 때 위나 근데 가슴 쪽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답답하고 삼킴이 곤란한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분들도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이런 분들은 위장 기능이 만성적으로 약해져 있어서 영양분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신 질환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분도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빈혈도 마찬가지겠죠. 위장 기능이 계속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영양분 흡수가 되지 않아서 전신 질환의 이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치료를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다음에 혈변이라든지 흑색변 이런 분들은 위와 장 사이에 어떤 상처가 나셔가지고 우리 출혈이 생긴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외에도 꼭 치료를 받아야 될 증상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외에도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소화불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영양분 흡수가 잘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신질환이 잘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흉통, 가슴이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은 심장에까지 담독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만성 구토가 있는 분들. 구토가 계속이 되면은 위와 식도를 자극하게 되고 위와 식도 여러 문제들, 위식도 역류질환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르는 두통들, CT나 MRI를 찍어도 원인도 모르고 항상 진통제만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도 담독소만 제거하더라도 많이 치료가 되세요. 그 다음에 원인을 모를 만성 피로. 담독소가 몸에서 빠지게 되면 무거운 몸들이 가벼워진다.
피로함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담 결림으로 전신이 아픈 경우, 담 독소를 제거하면 이런 전신 통증들도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냥 미루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네, 식도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은 식도 질환이 방치되면은 상처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궤양이라든지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덧나게 되면 우리가 상처 덧나면 식도가 좁아지는 삼킴이 곤란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식도암의 바로 전 징후인 발해식도라든지 식도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위장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위축성 위염, 그러니까 위 점막이 얇아지게 되는 거죠. 이라든지 장상피 화생 같이 위암 바로 전 단계 같은 무서운 병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위암이라든지 온몸의 전신 증상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듣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질환이구나. 그냥 기본적인 병이겠지 하고 지나치시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건데 중증 위장병 치료. 이거 이제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잘 낫지 않는 위장병 환자들이, 평생 잘 낫지 않는 위장병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네. 검사를 해도 특별히 나오는 건 없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완전 불치였던 병인 거죠. 그것이 바로 담으로 인해서 위와 장이 굳어졌다라는 병이고, 그 굳어진 걸 해소하게 되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세요. 그 치료 방법으로는 네. 약물로서 담독소를 빼고 그 다음에 기계로서 풀어버리는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기계 치료로 이렇게 중증 위와 장애 치료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잘 낫지 않은 이런 위장 질환이라든지 또 식도 질환, 이것들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약물로는 특수 미생물을 에너지 처리한 뒤에 고농축으로 발효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시면 물을 드셔도 소화가 안 돼, 잘 체한다. 와, 약을 물만 드셔도. 예, 약을 드셔도 체하기 때문에 약을 못 먹는다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저희는 이런 고농축 발효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드실 수 있는 약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러면 보통 나는 한약 같은 거 잘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먹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좀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분들 물도 못 드시고 죽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런 분들도 드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네, 그렇군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 방금 설명해 주셨던 이런 약물 치료에 대한 이제 또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 싶은데요. 원장님, 영상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위와 소장, 대장입니다. 네. 이렇게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게 담이 껴 있다는 거죠. 아까 담독소를 없애는 방법에 약물 치료와 기계 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물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위에 있는 담이, 까맣게 있는 담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이는 소장과 대장 쪽의 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까맣게 보이는 담이 사라지면서 위장 기능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게 되고, 심장에서 전신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게 됨으로써 전신 증상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와, 영상 보니까요, 정말. 약침 치료라는 건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 독소를 없애는 약물을 환자의 몸에 직접 주입을 해서 같이 효과를 본다라는 그런 치료법이 되는 거죠. 아니, 보니까 위와 또 장적치가 좀 금방 치료될 것 같다라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그런데요, 이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특별하게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한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원을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집중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기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기계 치료 대표적인 게 초음파 소적 치료가 됩니다. 초음파 일반 근골격계에 사용하는 초음파는 투과 깊이가 5cm밖에 안 되는데, 저희의 이제 초음파는 13cm 깊이의 투과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와 장의 조직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동 자극과 그 다음에 온열 자극이 가게 됨으로써 이렇게 보이는 담을
빼고 그 다음에 위와 장의 조직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뜸 요법이 네. 있는데 약의 효과와 탕약의 효과와 그 다음에 뜸의 효과를 같이 노린다는 겁니다. 담을 없애는 약재, 10가지 이상의 약재를 쪄서 그 증기가 우리 몸의 위와 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 약효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뜸의 온열 효과를 동시에 주게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 점막에 쌓여있는 더러운 담 찌꺼기, 까만 담 찌꺼기가 그 효과를 통해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점차. 그러면 이렇게 선홍색의 이쁜 점막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원래는 저렇게 선홍색의 예쁜 점막이 정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